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제가 가끔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는 올리진 못하지만 각 일간별로, 그러니까 태어난 날의 생일의 기운을 가지고 어떠한 오행들이 있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사주의 이 범위가 넓어서 저한테 이제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1강, 2강에서 기초부터 나중에 실전사주 이제 통변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단계별로 하지만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는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필요한 기운 또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올리는데, 오늘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의 생일이 병이나 화해, 병정, 화해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사주에 금기가 많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자기가 태어난 날이 병일날 아니면 정일날이다 그러면 금이 사주에 많다 그러면 그 금은 사주에서는 본인한테는 재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재물의 운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나는 아니어도 우리 집안의 형제나 부모 또 자식,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주를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주 내용을 보고 좀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게끔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이 태어난 날의 생일이 사주의 이제 오행 중에서 병화나 정화, 이거는 다 화의 기운이에요. 갖고 태어났는데 이 사주 자체에 금이 많다. 금이라는 것은 천간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요. 그리고 지지에는 이 신금과 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에 내가 태어났는데 병일날 정일날이다. 이건 왜 제가 여기다 적냐면, 여러분들께서 만세력을 보시면 이 만세력에 편재, 정재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모른다 하셔도, 내가 병일날, 정일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 경, 신, 신유, 이게 바로 편재나 정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편재는 일종의 횡재수, 내가 예측하지 못한 재물, 아니면 복권에도 당첨될 수 있고요. 어떤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예를 들어서 2배, 3배 이상 뛴다. 집값, 부동산 값도 몇 배로 뛴다. 이랬을 때 이런 예측이 불가능.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규칙적으로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어느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 재물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월급, 급여라고 하죠. 월급이라든지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장사를 한다, 식당을 한다 그러면 사업 소득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물론 이것도 갑자기 굉장히 많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적금, 어느 정도 내가 예측을 가능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정제인데도 갑자기 편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의 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예측이 어느 정도 불가능한 그런 큰 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제는 좀 규칙성을 띠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알면 내 사주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재물복이 있는지 없는지.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영상을 할 때는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태어난 날 생일을 따져보는데 보통 연, 월, 일, 시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 이 일간을 생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병일날이나 정일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지만 내 자체가, 이것은 내 자체, 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이 많을 때가 있고 나는 적은데 상대방 금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을 때, 화가 많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 화가 여기도 금 하나 이렇게 될 때가 있고요. 반대로 나는 달랑 병이나 정 하나 내지 2개밖에 안 되는데 금이 또 3개 내지 5개 이상, 물론 이게 막 사주팔자니까 총 합치면 8개가 되겠죠. 8개 전체가 화로 됐던지 8개 전체가 뭐 금으로, 아니 이제 뭐 이거 빼놓고 나머지 7개가 금으로 됐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3개에서 5개, 내가 많을 때, 내가 태어났는데 이게 화예요. 내가 화요일날 태어났는데 주변에 여기도 화, 여기도 화, 또 태어난 달도 화, 이렇게 화가 많은데 여기 금이 달랑 하나 있다. 이럴 때가 있을 경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나는 하나인데, 내가 태어난 건 화가 하나인데 여기 옆에 금이 많고 편재 정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금, 여기도 금. 그래서 만세력을 보면 뭐 편재 정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금이에요. 화로 태어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많을 때가 있어요. 두 종류. 자, 위아래가 다르죠. 여기는 내 편이 많은 경우고 금은 달랑 1-2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나는 뭐 여기도 이제 화가 하나 있다 치면 나는 달랑 1-2개인데 주변에 온통 금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태어난 날의 기운이 똑같이 화여도 이 병일날이나 정일날 태어났어도 이 기운 상대방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라고 치면 상대의 기운이 어떤 게 맞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골고루 섞이면 좋겠죠. 여기 병정화도 뭐 한 3개 정도 있고 금도 한 2개 정도 내지 3개 있으면 이 밸런스 균형이 맞아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신왕, 제왕이라 그래서 일단 균형이 잘 맞아서 돈복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거는 빼겠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3가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화가 많고 금이 1-2개 적을 경우가 있고, 또 나는 화가 1-2개밖에 없는데 금이 많을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의 뭐 균형이 밸런스가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균형 밸런스가 맞는 경우는 일단 사주팔자에 돈복이 있고 잘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빼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돈복을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난 사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작용이 있냐? 이게 달라요. 작용이.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화가 많아가지고, 화다라고 합시다. 화가 많아서 내 기운이 강할 때, 이럴 때는 반대로 쉽게 말하면 이게 형제로 볼 수 있어요. 같은 형제 아니면 친구. 근데 이 금을 만약에 피자라고 칩시다. 빵이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뭐 4-5명이 피자 한쪽, 빵 한쪽을 나눠서 먹어야 되겠죠.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자기한테 돌아가는 몫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빵을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을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쪽 뭐 한쪽 먹어서 배가 고픈데, 쉽게 말해서 배가 고픈데 이거 반쪽 한쪽 먹어가지고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될까요? 이 돈에 대해서 갈구하는, 즉 이게 피자가 돈이라고 하면 돈 욕심이 생기게 되고 쟁제가 일어나요. 군비쟁제라고 하는데, 나하고 같은 기운에 무리를 지어서 이 빵을 나눠 먹기 위해서 쟁투를 벌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가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누가 여기다 빵을 갖다 주고 피자를 갖다 주면 좋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이게 한쪽 갖고 여러 명이 나눠 먹는데 이것을 뭐 빵이 됐든 피자가 됐든 한 2-3개를, 2-3판을 갖다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늘어나고 여기도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서 이 나눠 먹을 게 처음에는 이렇게 적었지만
이것도 나눠 먹고 이것도 나눠 먹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풍족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운에서 이렇게 내가 화가 많을 때는 운에서 빵을 갖다 줘야 되는데 병정일에 태어난 사람은 바로 금의 기운이 올 때입니다. 금. 즉 내가 부자가 되고 뭔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 화가 많은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 금기가 와야 좋습니다. 그래야 이 빵을 내가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 먹었던 것을 그냥 한 판씩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재물로 보는데 화가 많은 사람한테는 바로 이 금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사주에서 이것을 화다금융이라고 합니다. 화가 많다, 화다. 그러면 금을 어떻게 할까요? 금을 녹이겠죠. 이것을 이제 사주에서 화다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게 녹일 용자인데 이렇게도 씁니다. 이게 옛날에 속자인데 불화자를 넣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화가 많아서 금을 녹인다. 그러면 화력이 너무 세면 금은 완전히 녹아가지고 뭐 반지를 뭘 만들 때 약하겠죠. 반지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화력이 세면 녹아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물복을 따질 때 일단은 이 금이 오는 게 좋다. 그런데 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운을 따질 때는 꼭 금이 아니어도 사실은 토가 와도 괜찮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재물의 운기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럴 때는 금이 와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약한데 금이 많아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반대이긴 하지만 자, 이번에는 금이 많은 거예요. 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먹을 사람, 친구나 형제는 한두 명밖에 없는데 빵, 피자 이런 게 많은 거야.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먹다 보니까 어때요? 배가 불러갖고 다 못 먹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돼요. 물론 뭐 냉장고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먹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꼭 뭐 피자나 빵을 이야기했지만 금방 오늘 먹지 않으면 상하는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되죠.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적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금덩어리가 너무 무거워. 그럼 다 못 갖고 갑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럴 때는 반대로 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위에서는 여기서는 똑같은 빵, 피자 같은 금이 와야 되지만 여기 아래에서는 반대로 화기가 와서 나의 동료, 형제, 친구가 와야 돼. 그래서 운에서 대운이나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운이죠. 세운은 1년마다 바뀌는 운이에요. 어쨌든 대운과 세운에서 이 반대되는 게 올 때 그때 재물복이 터지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의 기운이 강한데 재물이 약한데 재물복이 들어와서 좋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재물은 많은데 내가 취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같이 나눠 먹을 사람 아니면 같이 들고 갈 사람, 형제, 동료, 친구, 즉 같은 화기가 왔을 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목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게 사주에서 말하는 제다 신약 사주가 됐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목은 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긴 해요. 하지만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당장 화기가 왔을 땐 빨리 내가 재물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목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화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목이다. 여기는 금이 우선이고 화가 그 다음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런 경우는 금이나 토가 오는 게 좋고 여기는 화나 목이 오는 게 좋다. 그래서 운을 따질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운이 왔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단순하게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이 원리만 잘 알고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내 사주에 어떤 기운이 많으면
그 반대되는 기운이 와줘야 좋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어렵진 않아요. 물론 그거 하나로 갖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내가 재물복을 따질 때 병정,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화가 내가 많을 때하고 화가 반대로 적고 금이 많을 때 이럴 때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아래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이 이제 화를 생하니까 목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우선순위는 목도 나쁘진 않지만 목은 이때는 이제 문서운이 되는 거거든요. 인서운이.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일단 화가 오는 게 우선이고 그 목의 기운은 차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혹시 이해가 좀 잘 안 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충분히 이해가시리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